누계 4천만 부를 돌파하며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도쿄 리벤저스. 원작은 최종장으로 접어든 가운데 12월 17일 발매 예정인 25권의 표지가 공개되며 넷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쿄 리벤저스의 최중요 인물은 두 사람, 사노 만지로, 통칭 마이키와 하나가키 타케미치. 마이키의 흑화와 그것을 막으려는 타케미치의 타임리프가 하나의 흐름이 되는 만큼 작중 마이키는 이미 몇 번이나 흑화했습니다. 최근 마이키의 흑화의 본질적인 원인이 검은 충동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검은 충동은 마이키 안에 있는 또 다른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자신이며 마이키는 검은 충동이 폭주하면 주위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이키가 하루아침에 검은 충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변해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이키가 흑화한 원인으로 형 사노 시이치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시이치로는 바지와 카즈토라의 바이크 절도 사건 때 카즈토라에게 머리를 맞고 사망합니다. 시이치로의 성묘를 하러 간 마이키와 드라켄을 타케미치가 찾아갔을 때 마이키가 형의 죽음을 언제까지고 잊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키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바지는 용서했지만 형을 죽인 카즈토라만은 평생 용서할 수 없다며 강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또 성야 결전 후 마이키는 타케미치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는 뭘 하든 시이치로의 뒤를 따랐고 그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대사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 검은 충동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은 때여서 가볍게 읽어버렸지만 머리가 하얗게 된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 마이키는 검은 충동의 폭주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을 제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사노 시이치로. 마이키는 시이치로의 역할을 타케미치에게 부탁합니다. 마이키는 검은 충동을 자신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 자신이 꺾일 것 같은 때에는 타케미치가 그것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대에서 사형수가 된 드라켄은 피해 할로 인해 카즈토라가 바지를 죽이고 그 카즈토라를 마이키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사키가 마이키 대신 경찰에 출두할 대타를 준비해서 마이키는 키사키의 꼭두각시가 되고 도마는 빼앗겨 범죄 조직이 되었습니다. 즉, 이 세계에서 마이키의 흑화 원인은 바지의 죽음에 있습니다. 바지는 마이키의 소꿉친구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사이인데요. 팬북에 따르면 바지가 맘에 든 장소는 마이키네 도장이라고 하며 어린 시절이 그려진 화에서는 사노가의 도장에서 연습에 정진하는 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카즈토라를 지키기 위해 생각해낸 팀이 도쿄 만지회. 바지가 없으면 도만도 없었습니다. 바지 사망 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부적을 마이키가 소중하게 손에 쥐는 모습도 보여서 그의 존재가 마이키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키는 자신의 검은 충동을 제어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바지를 꼽았는데요. 형의 죽음 이후로 충동을 억누르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며 서서히 검은 충동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마는 어릴 때 엄마에게 버려져 사노가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도쿄 리벤저스를 볼 때 류그지 켄이 드라켄으로 불리는 이유는 알겠는데 사노 만지로가 어째서 마이키로 불리는지 궁금했는데요. 그것은 에마 때문이었습니다. 에마는 하프라서 외모가 외국인에 가깝고 이름도 에마라는 외국 이름을 갖고 있죠. 만지로가 그런 에마를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마이키로 바꾸자 에마는 사노가에 온 이후 처음으로 웃었고 그 뒤로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키는 시이치로가 죽었을 때도 바지가 죽었을 때도 어떤 때에도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사용한 타올캣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연약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키의 정신 상태를 아는 에마는 그가 괴로워할 때 자신이 반드시 구해줄 거라고 하는데요. 에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는 마이키의 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에마의 아이가 태어나 드라켄이 집을 짓고 거기에 미츠야와 타케미치를 불러 마시면서 시끄럽게 노는데 아기가 깨서 에마가 마이키에게 화를 내는 꿈. 이때의 묘사가 만약 마이키가 흑화하지 않은 세계관이라면 마이키가 에마의 행복을 바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행복에도 에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에마는 키사키에게 살해당하는데요. 검은 충동을 제어하는 3명이 모두 사망하며 마이키의 흑화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도쿄 리벤저스 초반에 등장한 마이키는 이미 흑화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토만의 항쟁이 격화해 히나타와 나오토가 항쟁에 말려드는 형태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토만의 투톱이 마이키와 키사키 테타. 이 세계에서 마이키의 목에는 드라켄의 타투가 그려져 있는데요. 현대에서 토만의 간부가 된 악군의 말에 따르면 드라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마이키가 죽은 드라켄을 그리워하며 목에 타투를 그려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키와 드라켄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8.3 항쟁이 시작되기 전 메비우스에게 당한 파칭 친구의 여자친구를 문병하러 갔을 때 그녀의 부모는 그 일과 아무 관계없는 두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고 화를 냅니다. 이때 마이키는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하지만 드라켄이 그를 진정시키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죠. 이 모습을 본 타케미치는 드라켄이 마이키의 마음 그 자체, 마이키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키의 흑화는 고독해지면 고독해질수록 더 진행되므로 드라켄이 사망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린 마이키가 흑화하고 그 결과 도우만이 악에 물들어 거대 범죄 조직이 됩니다. 과거에서 도우만이 블랙 드래곤에 승리하고 키사키를 도우만에서 쫓아낸 후 타케미치는 현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도우만은 아직도 범죄 조직 그대로였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 중 최악으로 히나타가 사망하고 미츠야, 드라켄, 지후유, 하카이가 모조리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의 용의자는 지명 수배자 마이키. 그 후 타케미치는 필리핀에서 마이키와 재회하는데 이때 마이키가 흑화한 것은 타케미치가 도우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이키는 도우만을 나가려고 하는 타케미치를 막으려고 했지만 드라켄과 미츠야가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마이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당시부터 폭주족이라기보다 범죄 조직으로의 활동이 점차 시작된 것 같고 드라켄과 미츠야는 타케미치가 악에 물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이키는 검은 충동을 제어해줄 사람으로 형 대신 타케미치를 선택했는데 타케미치가 떠나자 충동이 폭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키는 자기 손으로 모두를 죽였고 심지어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검은 충동의 폭주가 가속화된 원인은 타케미치가 도우만을 탈퇴하면서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마이키가 고독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할로윈이 끝나고 타케미치는 바지의 뒤를 이어 1번대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돌아왔더니 도우만의 최고 간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마이키의 살인을 저지했지만 현대에서 도우만은 여전히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또 마이키는 모습을 감췄고 총장 대리인 키사키가 실질적으로 톱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것은 드라켄에게 들은 피해 할로윈으로부터 마이키가 흑화한 전개와 비슷합니다. 그때도 키사키가 총장 대리가 되면서 도우만을 빼앗겼는데 또다시 키사키에게 도우만이 지배당하며 범죄 조직이 되었습니다. 먼저 드라켄은 키사키의 명령으로 살인을 해서 사형수가 되었고 도우만 멤버들 역시 더러운 일에 손을 대고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더러운 일이란 후에 카즈토라가 말한 약물, 매춘, 도박, 사채 등입니다. 키사키는 불량의 시대를 만들고 싶었던 마이키의 꿈을 이용해서 도우만 멤버에게 나쁜 일을 시키고 이제 마이키는 거대한 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이키의 검은 충동의 폭주가 키사키에 의해 점점 더 악화해가는 상황으로 이 세계에서 흑화한 마이키는 파칭, 패양, 미츠야를 죽이도록 지시, 파칭과 패양은 살해되고 미츠야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천축전이 끝나고 현대에 돌아온 타케미치는 목에 이자나의 피어스 모양의 타투가 있는 백발의 남자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나오토의 이야기로는 그것이 마이키고 범천이라는 조직의 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서는 키사키와 이자나를 쓰러뜨려 도우만은 해산했지만 결국 현대에서 도우만과 닮은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타케미치는 12년 전 타임캡슐에 들어있는 마이키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검은 충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이치로, 마지, 에마가 억누르고 있던 검은 충동을 자기 혼자서는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이키는 그것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도우만의 멤버와 결별하기로 정합니다. 12년 전 마이키가 모두를 상처 입혔을 때 드라켄이나 미츠야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마이키를 진심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마이키가 검은 충동을 두려워해 한시라도 빨리 모두와 결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타케미치와 마이키가 대면하는데 마이키는 타케미치에게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빌딩의 옥상으로 올라간 마이키 앞에 시이치로, 에마, 마지, 드라켄과 마이키를 지켜보는 도우만 멤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그려진 인물들이 마이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 세계의 흑화의 원인은 검은 충동이 발단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한 마이키가 모두와 결별하는 것으로 혼자가 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범천 멤버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인 카즈토라가 형을 죽이고 다시 그 카즈토라 때문에 소꿉친구 바지가 자살하고 거기에 여동생 에마가 살해되고 본인은 검은 충동이라는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는 무언가를 안고 있는 상황. 그가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흑화에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일을 겪은 마이키를 타케미치가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가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